정말 드물긴 하지만 필러에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무서운 용어로 얘기하면 조직이 썩는다? 안녕하세요. 뿌띠닥터 장효승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금은 무거운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필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위별과 관계없이 환자분들이 부작용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늘은 이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술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시술이라서 이제 와서 이 시술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필러가 무서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얼굴에 어느 부위에 볼륨아이징을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어느 부위에 꺼짐을 세워서 올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과연 이 필러라는 거를 안 하고 이 미용의학을 논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러 시술은 몇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란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기에 생기는 부작용, 후기에 생기는 부작용 이런 걸로 나눠볼 수도 있고, 심각성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좀 간략하게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필러 시술을 시술 초기 혹은 시술 중후기에 생기는 시기적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초기에 생기는 부작용은 시술 직후, 시술 그 당시 혹은 시술 1, 2주 이내에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을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멍드는 거, 아픈 거, 피나는 거, 염증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조직의 괴사 반응 혹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실명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어요. 무섭죠? 이런 부작용들이 초기에 주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기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혹은 간단히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많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건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피부가 멍이 든 건데 이게 진짜 멍일까? 궁금하시면 병원에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초기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술을 하시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께 시술을 했을 때 시술 직후에 환자가 시술 받고 나가는 그 얼굴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시면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시술 후에도 다음 날 정도에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해피콜이라고 해서 환자분께 연락을 해서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여쭤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좀 중후기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들, 그런 부작용들 중에는 가장 이제 많이 접하는 부분은 사실 지연형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이제 Delayed Hypersensitivity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면 턱에 필러를 맞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턱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파요. 빨갛게 되고, 근데 필러 맞은 지가 거의 1년이 됐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이게 지연형 부작용인데, 지연형 과민 반응은 주로 어떤 때 생기냐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어떤 때냐면 감기 걸려서 혹은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게 걸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너무 과로해서 잠을 많이 못 자고 힘들다 몸이, 그럴 때 피곤하니까 턱이 부었어, 필러 맞은 데가. 이게 지연형 면역 반응인데, 이 지연형 면역 반응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직 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필러가 그냥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 때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입니다. 우리 이제 음식 먹고 알러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알러지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가라앉죠. 마찬가지예요. 필러도 알러지 반응 생겼을 때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오래 지난 필러가 막 이렇게 뻐개지니까 너무 무섭지만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병원을 방문하셔서 약을 먹거나 주사 맞거나 하시면은 대부분은 빨리 가라앉고, 좀 그게 간혹 가다가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지난달에도 그랬는데 약 먹고 가라앉는데 또 생겼어.
그러면 그럴 때는 용해를 해서 녹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생기는 방법은 첫 번째 면역 반응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다빈도 필러가 이제 꺼지면서 좀 불규칙하게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환자분들은 필러가 뭐 흘러내렸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필러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내 어떤 이마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부작용은 아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중후기 반응인 거죠. 이런 건 사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건 좀 손을 어떻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유가종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안쪽에서 조직 반응 같은 게 생기면서 막 흉터 조직 같은 게 피부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은 후에는 유가종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가종은 주로 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조직 내에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계열에서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유가종이 만약에 생겼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크게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종을 처치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처치해주면 사이즈를 줄여서 자연히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 캡슐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마 전체에 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동그랗게 알약처럼 탄력이 있는 단단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피막이 생기면서 캡슐 알약처럼 껍질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필러를 용해해도 잘 안 녹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캡슐 안쪽에다가 주사를 해서 잘 없애주면 쉽게 주사만으로도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연성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환자분들이 좀 오랜 시간 필러 하고 나서 생기니까 막 되게 불안하고 하지만, 이런 지연형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우리가 얼굴에 다량을 넣어야 되거나 하는 시술 부위는 히알루론산, 녹이는 약물이 있는 필러를 넣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녹여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약물은 원래는 우리가 주사 같은 거를 할 때 조직 내에 주사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조직 내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분자 구조를 끊어주는 거예요. 필러는 고분자 성분들을 결합해 놓은 거라서 분자 구조 끊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 흡수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를 넣어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필러들은 잘 녹아서 흡수돼서 일주일 이내에 다 배출돼서 없어집니다. 녹자마자부터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한 처치만 해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정말 드물긴 하지만 필러에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혈관 사고라고 부르는데, 필러가 특정 부위,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하는 부위들은 팔자나 코 부위 혹은 미간 부위, 이런 부위인데, 우리의 얼굴은 혈관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필러 덩어리가 그 혈관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잘라진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괴사, 즉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무서운 용어로 얘기하면 조직이 썩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괴사 반응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괴사도 혈관이 막힌 걸 빨리 감지하고 필러를 조기에 녹여주면 장기적인 흉터나 나중에 여기에 뭐 자국이 남는다던가 그러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괴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치료해드렸던 환자분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진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 더 있는데, 예전에 많이 썼던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녹지 않는 필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얘네들은 10년 이상 조직 내에 머물면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염증에 의해서 고름이 차고 그 염증에 의해서 조직이 녹아서 망가지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보고됐던 사례들은 가슴 쪽이에요.
사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자주 쓴 히알루론산 필러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필러들을 잘 모를 때 가슴 같은 데 넣어서 이게 정말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실제 내 유선 조직이랑 지방 조직까지 완전히 괴사돼서 가슴을 절제해야 됐다, 이런 케이스들 논문을 찾아보면 예전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필러 많이 안 쓰고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렇게까지 또 오래 유지되면서 큰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도 거의 논문에 보고될 정도로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필러 시술을 하다 보면 그 시술로 인해서 실명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안으로 필러 알갱이가 들어가서 막아서 이게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필러 시술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수백만 건이 시술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에 수천만 건 이상 시술된다고 하는데, 발생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 정도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필러의 부작용들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심각성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필러 부작용을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말 너무 심각한 얘기들을 굉장히 과장되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정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치 필러는 부작용을 너무 일으키니까 절대로 시술하지 말아야 될 정말 악한 시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필러는 우리 인류에게 단시간에 아름다움과 항노화를 선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술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필러를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젊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이런 조그만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러를 너무나 사랑하는 뷰티닥터 장효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